소리가 배기음이 너무 멋집니다. 4기통 같은 경우는 배기음에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들 배기 튜닝 많이 하시거든요. 인위적인 소리를 내는데 지금 4기통 튜닝을 안 한 상태에서 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이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현재 이 차량은 184마력의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엔진의 이름은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트윈 터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트윈 파워 터보라 함은 일단 싱글 터보이면서 싱글 터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좋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터보라 하면 살짝 터보렉이 걸리기도 하고 터보에 툭 치고 나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4쿠페 본연의 모습까지는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달리질 않아서 그런가 한번 조금 더 안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좀 달리는 구간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좀 잔잔하고 젠틀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터보 엔진에 있어서는 이 잔잔하고 젠틀하다라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컴포트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특히나 아까 전에 핸들링, 지금도 핸들링 좀 움직여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안정적이거든요. 바닥에 약간 딱 붙어있는 느낌이 살짝 어느 정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 6기통과 견줄만한 어떤 4기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두시는 어떤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은 잘 못 느끼겠어요. 6기통 아닙니다. 절대 무조건 4기통이고요 6기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거의 530 정도는 돼야지 그쵸. 6기통이라고 생각이 좀 들만한 트윈 파워 터보죠. 그쵸. 20i 엔진은 부족한 느낌은 확연히 납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봤는데 핸들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터널에서 이렇게 보여주네. 일단 이번에 이 4쿠페가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좀 섞여서 만들어졌어요. 외판이. 알고 계시죠? 지금 처음 도입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이게 차가 조금 더 가벼워서 잘 따라와주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스티어링을 좀 돌릴 때 이 반응이 살짝 가벼워요. 코너링 할 때 좀 바뀌지 않나요? 어떤 거요? 코너링 할 때 많이 잡아주거든요. 코너링 할 때, 네, 그래서 코너링 할 때는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핸들링이 조금 더 묵직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은 제 개인적인 G바겐을 타야 되지 않을까요? G바겐이요? G바겐은 돈 주면 탈게요. G바겐 논파워 핸들 정말 안 움직입니다. 저희 뒤에 BMW 직원분 타고 계시기 때문에 벤츠사에게는 차는 벤츠죠. 맞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가 110km 일단 달려보고 있는데, 뒤에 승차감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 패밀리 쿠페라고 해서 나왔는데, 솔직히 쿠페는 뒤에 사람 안 태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네.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혼자 혹은 두 분 2인승을 가장 많이 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공간이 많이 나왔어도 두 명이서 타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 많이 넓어지면서 네. 뒤에 혹시라도 간혹 사람을 태울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다리가 앞좌석이 안 닿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앞에서 좀 많이 당겨서 앉으시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데, 네. 근데 김성환 팀장님이 네. 체격이 좋으세요. 근데 좋으신데도 이 정도면은 공간성은 좀 충분하다. 지금 주인님 많이 편하시지 않나요? 저 거의 이 정도면은 7 시리즈 아닌가요, 지금? 거의 뭐 롱바디급으로 김현우 팀장님이 저를 7 시리즈를 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와, 지금 네,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바라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불편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좌석에 모니터만 달려 있으면은 이거는 7 시리즈 롱일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서스펜션, 그리고 배기음, 핸들,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 컴포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면 사실 이 쿠페가 예전과는 좀 그전 버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패밀리 쿠페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패밀리 쿠페가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타보시면 압니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오픈카 고RPM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좀 스포츠 모드를 바꿔서 그런가 느낌이 좋네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BMW 맞는 것 같아요. BMW 좀 딜러분이 뒤에서 타고 계셨는데 저희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막상 속도를 내보니까 BMW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달리는데요. 네, 일단은 확실히 좋은 점은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속에서 달려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F바디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정말로 딱 밀착해서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수평적인 느낌, 기울어짐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아까 김성환 팀장님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꾸고 달리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요. 아까 전에는 진짜 이거 좀 별로다라는 느낌이 속으로 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길래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속을 하고 있었는데 칭찬 들을 만한 차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좀 달리다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네요. 카메라도 하나 찍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좋다라는 평이 좀 나왔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고, 근데 그렇다고 M3하고 M4만큼 빡빡하거나 하진 않아요. 아유, 가격이 틀린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빠르고 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까 전에는 조금 안 좋았다가도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정도 달렸을 때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요? 트립 보면은? 네, 그럼 연비 14.8이 찍혔어요. 연비 엄청 늦네요. 지금까지. 가솔린인데 연비가 14.8이 나왔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기도 하고 연비가 굉장히 좋네요. 연비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요? 50km면 충분하죠.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지금 운전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속도도 빠르게 달렸다가 테스트 해본다고 타고 있는데 연비가 좋습니다. 이게 표준 기본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명시된 게? 복합으로 따지면 11이 조금 안 돼요. 11 고속 연비로 측정이 돼서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가솔린 4쿠페 연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네요. 저희 4시리즈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릴을 보고 뉴트리아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데지코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과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고들 계신데요. 저희 ES300H가 처음 나왔을 때도 좀 그릴이 많이 과하다라는 설명들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 미래지향적인 그 디자인 때문에 그 그릴이 좀 더 멋있다라고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었죠. 이 4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데지코 또는 뉴티아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 그릴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디자인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릴이 독특하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차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엠블럼의 위치 또한 특이합니다. 엠블럼이 아무 곳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밑에 그릴 위에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엠블럼을 보호하는 듯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보디가드인 듯 마냥 옆에가 감싸서 엠블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세련됐고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엠블럼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를 보니까요, 제 몸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엔 굉장히 날렵하고 날카로웠는데요, 지금 많이 둥글둥글하고 널찍하죠. 근데 이 테일램프가 구형은 이전에는 많이 두껍고 널찍했다면 이번에는 많이 날카롭고 얇아졌습니다. 조금 더 세련돼지고 요즘 추세에 맞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캐릭터 라인들 하나하나가 매우 섬세하고 세세하게 만들었다는 노력의 그런 흔적이 엿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도 가니쉬 캐릭터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 뒤쪽, 특히 이 뒤쪽에 후프마이스터 킥이 올라가는 라인, 그리고 루프렉이 내려가는 라인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세련된 자동차라고 느낄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근육질의 모습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한 3개월간 트레이너를 하면서 벌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살크업과 벌크업을 병행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그때 딱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지지 않은 몸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과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완벽하게 근육질맨으로, 완벽하게 군살 없는 근육질맨으로 탄생한 그런 디자인, 육감적인 디자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측면 라인이 매우 늘씬하고 잘 빠졌잖아요. 특히 이 C필러 라인이 굉장히 면적이 크게 보이면서 더욱더 스포츠카의 느낌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창문 바깥 라인이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마치 이 디자인에 조금 더 잘 스며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트렁크는 세단처럼 긴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쿠페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공간이 매우 크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적재형 같은 경우에 수납함을 조금 더 공간을 주기도 하는데, 4쿠페는 아쉽게도 그 공간은 없습니다. 캐리어 5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밖에 크기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스키 타고 스키 스루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뒤에 보시면은 폴딩 버튼이,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폴딩이 가능합니다. 좌석을 폴딩해서 짐을 더 싣는다던가 스키스루 시트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차박은 불가하다고 보이면 될 것 같은데요. 폴딩은 4대 2대 4가 가능하기 때문에 6대 4도 가능합니다. 보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4시리즈 쿠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 보네트를 많이 열려면 레버를 당겨야 하잖아요. 이건 레버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매우 편합니다. 운전석에 있는 레버를 2번 당기면은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따로 고리쇠를 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스트러 타워바가 있네요. 차체의 강성을 높여주는 스트러 타워바. 기존의 3시리즈에는 없었던 스트러 타워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 보이시는데, 엔진은 트윈 터보가 아니고 트윈 파워 터보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싱글 터보입니다. 그런데 싱글 터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터보라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화려하다고 할 수도 있고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버튼들이 기존에 비해서 키캡이 낮아졌다라고 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눌리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키캡이 더 낮아진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캡이 더 낮아진 버튼들의 느낌이 더 좋습니다. 더 세련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솔직히 운전을 하면서 누를 때, 버튼을 누를 때는 키캡이 높은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자율 주행을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뒀을 때 주행을 하게 되면, 이거 한번 꺼주고, 이제 계기판 모양에서 어시스트 드라이브가 딱 뜨게 되는데,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차 모양들이 뜨면서 이 버튼으로 이제 차간의 앞에 간격 조절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차선을 인식을 해주고, 모든 게 활성화가 됐을 때 초록불로 다 뜹니다. 회색빛은 다 죽고 초록불로 뜨게 됩니다. 속도 조절과 이제 반자율 주행 버튼은 이 버튼들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시면은 반자율 주행은 꺼지기 때문에 다시 재활성화 시키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요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 요걸 누르시게 되면 원래 세팅했던 값 그대로 다시 한번 주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차량에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노팩에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은 이제 다 버네스카 가죽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반자율 주행에 나오게 되고요. 4시리즈가 이제 예전에는 F바디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딩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많이 이용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다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핸드폰이 이제 안드로이드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본 화면에 이제 컴을 눌러주시고 모바일 기기 들어간 상태에서 새 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기능이죠. 그러면은 이거 사용하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폰은 사실 어플은 필요 없으신데,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갤럭시 이용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플을 따로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티맵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갤럭시 사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 내비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흔하게들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후진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전방에 이제 직진을 한 50m 가량 하셨을 때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럴 때 후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차량이 왔던 길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이제 왔던 길 그대로 다시 후진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 카메라 끄고 어디 비춰야 돼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잖아요. 그 앞에 가는 걸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배를 그만큼 네, 가고. 현재 전진 중입니다. 뭐가 열려 있나요? 뭐 밟으신 거 같아요. 아 뒤로 빼야겠다. 야, 아니, 빼지 마. 안에 부서질 만한 거 있어요 혹시? 좀 많은데? 한번 밟았는데? 아 내가 왜 걷다 놨지? 직진을 한 상태에서 한번 우측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번 요만큼 거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면 여기 후진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50m가 뜨게 되고요. 지금 오토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에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연두 색깔. 네, 그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객님께서 인지해 주실 거는 이제 브레이크 속도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를 떼고 놓으면 천천히 가게 돼 핸들 돌아가게 되고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주는 전진했던 길 그대로를 네. 유지해 주는군요. 그래서 주차 다시 뭐 앞으로 나갔다가 앞에서 차가 오면 다시 뒤로 빼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신형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바디로 바뀌게 되면서 오토홀드 기능과 이제 스탑앤고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F바디는 없었나요? 네, F바디에는 따로 있는 기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홀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고 출발하실 때는 이렇게 킥캡이 더 낮아진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킥캡이 더 낮아진 버튼들의 느낌이 더 좋습니다. 더 세련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솔직히 운전을 하면서 누를 때 버튼을 누를 때는 킥캡이 높은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안전벨트가 이게 일체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불편해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안전벨트가 고리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경우가 좀 있었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탑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거의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은 레버를 자동으로 당기면 이 앞으로 그냥 가지고 이거 네,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그냥 뒤로 잡아 당기면 돼요. 그럼 뒤로 천천히 오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얘를 젖히려면 뒤에 사람이 타야 되니까. M 스포츠인데 라인업이 3개예요. 이제 기본형이 있고요. M 스포츠 이노팩이 있고 이노 런치팩이 있습니다. 네. 근데 런치팩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이고요. 저희 거는 이노팩인가요? 저희는 이노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 중간 등급? 거의 그냥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풀옵션. 돼요. 다만 빠지는 부분이 통풍 시트랑 이제 하만카돈이 안 들어간다는 점. 오늘 타본 차량은 풀옵션, 거의 풀옵션입니다. 이놈팩. 이노팩. 이놈팩. 이노팩. 이놈팩. 이노베이션. 이놈팩.